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오늘 그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제 뭐 보도자료 낸 게 있더라고요. 언론에서, 신문에서 그 보도자료 나온 내용 중에서 부동산 부분 발췌해서 좀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은 뉘앙스의 내용이 있길래 이건 기사를 읽기보다는 원문을 읽어야겠다 싶어서 얼른 구해서 봤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부동산 관련된 부분만 조금 뽑아서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브리핑,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부동산 부분 살펴볼게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7월 25일, 뭐 관계부처 합동 이렇게 해서 냈는데요. 보면 이 내용에 보면 지금 내용의 앞부분에 나온 내용 얼마 전에 그 최저시급, 최저임금 올린 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가계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겠다. 소득을 안정화시켜서 수요를 좀 늘려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첫 서두에 좀 읽히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그런 경제정책 방향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부동산 부분만 좀 꼽아봤습니다. 정책에 관한 내용들,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슈들,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괜히 좀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이런 건 배제하고 부동산 얘기만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주거비, 의료비. 아무튼 핵심 생계비를 경감하겠다. 이게 핵심 생계비. 그 와중에 이제 주거비율, 임대주택, 주택의 임대 가격도 낮추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연 17만호 공적 임대주택 공급으로 OECD 평균 이상의 공적 임대주택 비율을 달성하겠다. 지금 6.3%인데 9%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운영관리 체계도 개선하겠다. 그래서 소외계층들, 신혼부부 아니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약자들, 주거 약자들 주택 우선 공급, 청년층, 아직 사회적으로 자금이 많이 충분히 갖추기 힘든 청년층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제 임대주택도 많이 공급하고 물량도 배정도 늘리고 전용주택 금융상품도 출시하겠다. 그래요. 특히 청년층 수요가 높은 도심 내 공적 임대주택 5만호를 확충하겠다. 이거 얼마 전에 뉴스 읽어봤던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요거를 그 기사에서 읽었을 때 정확하게 표현이 뭐였더라? 요거를 이제 전체적인 행복주택이 아니라 아무튼 그 범주 내로 끌고 와서 확대하겠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를 좀 큰 범위로 끌고 오겠다. 이런 기사 읽었었는데. 네, 그리고 오늘 뉴스에서 보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공청사 개발, 복합개발하면 거기다도 이제 청년들이나 아니면 임대주택 짓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 이제 자금 끌어와서, 일단, 니츠를 설립해서 주택기금, LH, 취급은행들이 출자를 해서 일치를 설립해서 대출 많아가지고 이런 한계차주가 주택을 니츠에다가 매각하고 세입자로 다시 들어가는 형태, 이런 부분들에서 세일앤 리스백, 이 보통 상업시설들에서 많이 하는 건데 이제 주택시장에도 도입하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수도권 출퇴근 시장 30분 단축, 기간 교통망 공공성 강화, 광역 알뜰 교통카드 도입. 그래서 광역 교통망에 어떻게 단축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하고 광역버스 노선을 추가 확대하고 급행철도도 단계, GTX 이런 게 그런 거겠죠. 그래서 대중교통을 좀 더 계속 확보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서울로 들어올 수 있는 GTX 이런 것만 잘 들어와도 이제 확실히 좀 많이 개선이 되긴 할 거예요. 그다음에 교통 통행료도 인하하고 좋은 얘기네요. 아무튼 도로나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외부에서 서울 들어오는 사람들의 비용을 좀 부담을 줄이겠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 추진, 그리고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서 지역 상권 내몰림 방지하겠다. 세입자 보호를 좀 더 하겠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자체를 좀 손 보겠다라는 것 같아요. 적합업종 사업 주정 권고기간 어떤 식으로 법 개정할지는 봐야겠지만 아무튼 특정 업종의 임차인 같은 경우는 조금 보호를 해주기 위한 어떤 걸 개정하겠다는 건데 항상 이런 거 나오면 좀
여러 가지를 살펴서 봐야겠죠. 아무튼 나오면 또 보겠습니다. 골목 상권 보호. 예, 그래서 다른 쪽에 제한을 걸고, 그 다음에 뭐 상품권. 공무원들한테 이 비용을 골목 상권 가서 써라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복지비를 어거지로 주는 그런 제도도 하겠대요. 그리고 소상공인, 이제 소상공인의 보험료 지원, 소상공인들을 뭐 지원하는 보험료 지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과밀업종 종사자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살아남기 힘들어서 이렇게 이제 망하는 가게들, 이런 데들은 재취업, 재창업 지원하는 어떤 교육도 하고 뭐 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볼 만한 게 혁신도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혁신도시는 사실 이제 서울이 너무, 이 혁신도시의 도입 자체가 참여정부 시절에 있던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정책이었죠. 서울 안으로 너무 서울에 모든 게 집중되니까 서울에 있는 시설들을 분산시키겠다고 해서 LH가 진주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주요 공공기관들 지방 내보내면서 혁신도시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혁신도시를 좀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지역의 신지역 성장 거점으로 구축해서 지방 분권, 균형 발전 촉진하는 거 뭐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해서 보겠다. 아무튼 이번 정부에서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을 활성화시키는데 역량을 다하겠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도 하겠대요. 혁신도시별 특성을 고려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부동산 시장 과열이 굉장히 큰 이슈인데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지역별 맞춤별 대응을 강화하겠다. 오늘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보면 이제 지역별 탄력적 맞춤형 대응 체계를 구축 완료했다. 그러니까 막 시장 과열되고 하면 이 지역은 어떻게 규제를 하고 여기는 너무 식으니까 빨리 완화를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거를 결국 이 주택법 개정에서 과열지역, 위축지역이란 걸 만들어서 뭐 이제 하는 게 이미 주택법 개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건데 저는 사실 아직 이 부분은 잘 감이 안 옵니다. 물음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때 지정하고 하는 거 봐야 할 것 같고, 그 내용이죠. 지역별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제 및 지원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을 개정을 했다. 이거는 나오는 거 봐서 물음표. 그리고 이 내용이에요. 즉각적 안정 방안을 추진하는데 수급 안정을 위해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겠다.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겠다. 그래서 주택 공급 방안을 정부가 새로 내겠다는 얘기가 아니겠냐 이런 식의 꼭지로 아까 기사가 읽혔는데 전체적인 내용만 봐서는 이게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그런 뉘앙스로 저는 안 읽힙니다. 그냥 수급 안정을 위한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 유도니까 그냥 듣기 좋은 말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왜냐하면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말 그대로 그냥 주택 공급해라고 해서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택지가 있어야 되고 정비 사업이면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몇 년 걸리는지를 알면 이렇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볼 때는 기사에서 볼 때는 그냥 좋은 말 같습니다. 듣기 좋은 말. 그리고 이 부분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위해 청약제도 등을 개선하겠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기자 간담회인가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한 얘기 있죠. 장기 무주택자들에게 그러니까 장기 무주택자가 좀 더 실수요자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주택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 그래서 가점 배정을 높여서 가점의 폭을 더 깊이 해가지고 무주택 기간 뭐 이런 것들을 가점 배정을 더 높여서 당첨이 좀 더 높게 될 가능성이 높게끔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사 읽을 때 얘기한 부분이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제도 개선에 따라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똑같이 집 갖고 싶은 말 그대로 무주택자. 나도 무주택자인데 얘는 10년 무주택이고 나는 5년 무주택이야. 나도 갖고 싶거든요. 근데 나는 어차피 해봐야 10년 무주택자한테 밀려서 5년 무주택 나는 집을 청약을 통해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내몰리게 되면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는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기존 주택을 사러 움직이면서 또 다른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제도는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가계부채 대책 가계부채 대책 세우겠다. 그래서 8월 그리고 아까 앞서 읽어봤죠. 그 다음에 이제 가계부채 대책 세우면서 취약차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렇게 지원을 따로 하겠다라는 8월 안에 이거 내겠다는 거고. 그다음 주택법 지역별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주택법 개정했다는 얘기는 좀 전에 했죠. 그리고 하나 더 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개선은 하반기에 하겠다 그랬어요. 뭐 대략 이런 식의 스케줄로 갈 것 같고요. 뭐 읽어보니까 별 내용 없죠.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많이 하겠다. 그리고 가계부채 대책 8월에 내겠다. 그 다음에 뭐 도시재생 사업 하는 거에 따라서 뭐 지역 상인들 보호하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상권에 이제 뿌리 내리기 위해서 이제 지역 기반으로 뭐 하는 기업들이나 이런 상인들이나 이런 쪽에 지원책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활성화하겠다. 도시 재생이랑 맞물려 있는 거죠. 다음에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겠다 그랬는데 이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유도하겠다라는 말은 어떻게 유도할 건지에 대한 내용은 뭐 뒷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껴있는 얘기인 거고, 뭐 이거 과열지역 위축지역 주택법 개정했다. 있었던 얘기고, 청약제도 개선하겠다 아까 뭐 요 정도라서요. 부동산 부분은 이제까지 기사에서 언급되었던 또는 정부가 얘기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 보여집니다. 뭐 앞으로 부동산 대책이 나올 거에 대한 힌트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대략 이 정도로 오늘 그 보도자료가 나온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부동산 부분에 대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조금 싱거워서 아쉽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함께 짚어봤다는 데 의의를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